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50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AB가 오늘 2.9% 75,500원짜리까지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는 거 딱딱도사가 정확하게 예측했죠? 자, 왜 그럴까요? HAB가 이 상승 이후에 골파기, 그리고 다시 반등 이후에 골파기, 박스권의 형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눌림목 자리는 우리가 겁낼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CMC, 승인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결국에 지금 HAB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승인 이후의 모멘텀이 또 있겠죠. 자, 근데 당장은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건 뭐예요? CMC랑 승인 이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CMC에 대한 일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일정에 따라서 또 승인 일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CMC에 대해서 지금 일정이 나왔냐는 거예요. CMC에 대해서. HAB CMC. 그죠?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그죠? 안 나왔어요. 항서제약에서도 지금 이 당사자죠. CMC의 당사자죠.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뭐랬죠? CMC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죠. 11월 30일부터 12월 초 사이에 CMC에 대한 일정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CMC 1차 실사 내용을 지난 주말에 가져와서 보여드렸어요. 2023년 당시에 11월 달 12월 중순에 CMC 1차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024년에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FDA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되기 전에 이 재실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완료를 시키려고 웬만하면 할 거예요. 그죠? 내년까지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보통 연말 12월 말부터 그리고 1월 초 연말 연초죠. 이 연말 연초에는 FDA도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실사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 있고 그때는 웬만하면 실사를 안 다닙니다. 그죠? 항서제약도 연말 연초에는 바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이 FDA가 너무나 중요하고 간암 1차 치료제가 중요하지만 연말 연초까지 시간을 내어가면서 실사를 진행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12월 연말이 되기 전에 12월 말이 되기 전에 12월 중순 정도까지 실사를 맞추는 끝내는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가장 높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안에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CMC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맞게끔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올해 안에, 그죠? 12월 중순 안에 CMC가 완료되는 일정과 내년 1월에 CMC가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일단은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HAB가 이런 박스권의 어떤 장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죠? 대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을 거다. 박스권을 만들다가 CMC 일정, 그리고 완료 일정, 승인 일정, 여기에 맞게끔 단계별 상승 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해 왔는데,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HAB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HAB를 제가 주말에도 엄청나게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저 매일같이 금, 토, 일,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영상을 다 촬영해서 주말에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HAB의 CMC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CMC 이제 돌입할 거다. 조만간에 진행할 거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깜짝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고,
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지속적으로 CMC라든지 정확한 맥점들, 본질적인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또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전부 다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죠? 텔레그램 가족방을 제가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또 HLB 가족분들과 함께 도움을 오랫동안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는 HLB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대응 내용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2023년부터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딱딱도사 이 텔레그램 가족방이 시즌 1입니다. 여기에 1000명가량이 지금 입장해 계시는데 1000명가량이 시즌 1이에요. 근데 제가 시즌 2 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시즌 2방. 딱딱도사의 시즌2 가족방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가족분들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자 시즌1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도와드렸냐 보시면은 물론 HLB에 관련된 대응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드렸죠. 자 위에 쭉 올려보시면은 자 11월 18일날 HLB가 급등이 나왔을 당시에 그죠? HLB 그룹주 25% 이상 폭등 나오고 있습니다. BIMO 통과됐을 때죠. 이때 그죠? BIMO 통과됐을 때 25% 이상 폭등이 나왔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25% 이상 올라가고 있지만 뭐예요? 오늘의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어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잠깐 반등 이후에 다시 박스권 돌입 그리고 CMC 관련 내용과 함께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 박스권 돌입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CMC 나오기 전까지 상승 이후에 박스권 돌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골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또 골팍이 나오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딱딱도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HLB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글로벌 증시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위에도 올려보시면은 제가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언급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11월 22일 날 제가 이때 그죠? 추천주 현황 체크 오징어 게임 2 관련 수혜주 알려드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게 레몽레인이죠. 그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원전 에너지 관련주 언급 드렸고요. 제가 여기서는 VIP 스페셜 종목을 따로 드리고 있지만 스페셜 종목을 제가 분기마다 그죠?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진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종 추천주를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추천주를. 이 추천주는 스페셜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추천주 보시면은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제가 이거 추천하고 나서 상승 나와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추천 이후에 상승 나와줬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추천했었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딱 검색하면은 수혜주 체크 11월 4일이죠. 그죠? 처음 추천했을 때 들어가서 보시면은 11월 4일날 딱딱도사 수혜주 체크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우진엔텍 추천드렸죠? 투자 시 유의점까지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1월 4일이면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 추천드리고 고점까지 19%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19%. 마찬가지로 우진엔텍 한정기술도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9월 달에 제가 9월 24일 날 조선주 테마 관련주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9월 달에. 자 9월 달에 조선주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9월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넓혀서 보시면은 요 시점. 그죠? 요 시점부터 현대중공업 올라갔죠. 9월 달부터. 현대미포 올라갔고요. 한국조선해양 상승 나왔고요. 삼성중공업 상승 나왔죠. 하나오션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조선주 9월달에 말씀드리고 완전히 급등이 나와줬다.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스페셜 종목으로 이전에 2023년 당시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자, 우리 HLB 주주분들 잠시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시즌2 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즌2 방. 아직까지 시즌2에 입장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2023년 10월 25일 당시에 제가 한미반도체 한국조선해양 추천해서 한미반도체가 250% 올라가고 한국조선해양이 140% 올라갔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2023년 10월 25일입니다. 작년. 그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를 좀 좋아하시거나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LK 삼양 언제 알려드렸습니까? 그죠? 단기 추천주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추천주. LK 삼양 11월 8일이었죠? 그죠? 기가 막힌 타이밍. 11월 8일 LK 삼양 추천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LK 삼양이 11월 8일 날 제가 이때 요 캔들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나왔습니다. 29.83% 11월 11일 날 LK 삼양. 그죠? 상한가 나왔다는 거예요. 추천 이후에 바로 급등 나왔다. 이런 종목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를 새롭게 리뉴얼했습니다. 11월 25일부터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에서 이거를 광고를 했었어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영상에서 설명해서 시즌2 방에 입장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시즌2 방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절차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신청자가 너무나 많았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전에 문제가 한번 발생된 적이 있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핸드폰 번호를 새로 팠어요. 제가 새로 팠는데 이 개통 과정에서 또 개통 이후에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건지 유심이 잘못 끼어 있었던 건지 문자가 조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누락이 됐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주말에 열심히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문자가 저한테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이 공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긴급하게 공지를 했는데 영상으로는 제가 처음 공지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는. 그렇죠? 긴급하게 제가 문자 수신에 오류가 발생돼서 문자가 대량으로 누락이 됐다. 그죠? 기존에 저에게 입장 링크 누른 이후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다시 보내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공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텔레그램방 입장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입장 요청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청권이. 근데 이분들 중에서 문자를 주말에 보내신 분들, 그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요 시기에 보내신 분들은 다시 보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게도 다시 보내셔야 돼요. 금, 토일, 일요일 오전까지 이때 보내신 분들은 다시 문자 보내셔야 되고 월요일날 보내신 분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보내신 분들은 다시 보낼 필요 없습니다. 금, 토, 일 이 사이에 저한테 이기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고 문자 보내신 분들은 뭐예요? 다시 신청하시면 된다. 자, 어떻게 신청하냐?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죠. 주력 종목, 추천주, HLB 분석, 글로벌 이슈 종목 분석, 그죠? 그리고 딱딱도사가 엄선한 VIP 종목, 기적의 종목까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 영상에 보시면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입장 방법에 대해서. 그죠? 입장 방법 적혀있죠. 시즌2 입장 방법 해가지고 링크를 딱 클릭을 하세요. 그죠?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입장 요청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청 버튼. 이 조인 채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저한테 이 작업을 하신 분들, 그죠? 입장 신청을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또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되고 또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 주말에 금, 토, 일 주말 사이에 저한테 보내신 분들은 문자를 다시 보내셔야 돼요. 위에 입장 링크 신청은 하실 필요 없는데 이미 신청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하신 분들은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해야겠죠. 그렇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즌2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010-4671-8281 딱딱도사 김대표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문자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시즌2 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은 바로바로
좀 우선순위를 높여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또 주말 사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문자가 들어오신 분들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원서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가 확인이 됐거든요. 원서인님 이분 같은 경우는 채널에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원서인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문자를 지금 주말 사이 보내신 분들은 다시 보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제 영상의 댓글을 확인하셔서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딱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시고 이렇게만 진행하시면은 제가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 리뉴얼 방에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HLB를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HLB. 자, 트럼프 이기는 기회다. 10호 FDA 신약 주인공은 뭐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0호 FDA 신약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특히나 항암제로서는 두 번째 신약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HLB의 리보세라닙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신약 허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 트럼프 1기 2017년에 이제 트럼프가 재임되고 나서 재임이 아니라 임명되고 나서 그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1기 때 FDA 신약 승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건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승인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승인율은 신청 대비 승인 건수예요. 그죠? 신청 대비 승인율. 그냥 승인 건수 같은 경우는 신청 건수랑 상관없이 승인 건수만 보는 거죠. 그죠? 승인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신청 건수 대비해서 승인을 많이 시켜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래요. 좀 까다롭게, 그죠? 깐깐하게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차피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라든지 엄청난 문제만 없다면은 이 약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더 알 거다. 약의 효능이 없고, 그죠? 약이 문제가 있다면 이 소비자들은 어차피 안 쓸 거란 얘기예요. 이 약에 대해서. 그거를 굳이 그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 FDA에서, 그죠? 딱 정해져 있는 절차들, 뭐 품질 문제라든지, 약에 대한 어떤 임상 과정의 문제라든지, 또는 약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FDA 기준치, 그 기준치에만 부합하면은 적당선에서 빠르게 통과를 시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 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됐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HLB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HLB 쪽에서 불순물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죠? 레그 파라정 일부 제품 회수됐다.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시면은 HLB 제약은 틴자정 150mg, 니자티닌, 안정성 시험 결과 불순물 검출에 따라서, 그죠? 회수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유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 그죠? HLB가 직접 이거를 연구 개발해서 만든 약품은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대신 위탁 판매 정도만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유통 판매, 유통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유통권을 가지고 있었던 약물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 어떻게 보면 뭐 악재 아니면 악재인데 크나큰 악재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HLB에서 개발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약도 보면은 이게 진짜 악재였다면은 오늘 급락이 나와 있어야겠죠. 근데 제약에 사실 엄연히 따지면 HLB의 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유통권만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죠? 그 파급력이 큰 것도 아니고요. 그 매출 범위가 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악재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시간에서도 볼까요? 자, 시간에서도 HLB 제약이 그냥 보합권이에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HAB 관련주는 시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립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약은 실제로 다른 제약사에서 만든 약품이고 HAB랑 직접적인 연관성까지는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노포커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또 HAB 진양곤 회장이 이사회, 제노포커스의 이사회에 미들맨을 배치시켰다.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진양곤 회장이 제노포커스를 그냥 인수만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 제대로 한번 이용해보겠다. 사용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게놈 지도 편집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어떤 정밀 분석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유전자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항암제 시장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HAB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노포커스가 앞으로 HAB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빅파마 기업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크나큰 활약을 하는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현장 실사가 이제 BIMO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CMC 평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BIMO가 더 중요해. 임상에서는. BIMO 통과 안 되면은 임상 통과가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 BIMO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HAB 입장에서는 BIMO는 어차피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적이 제가 없습니다. BIMO 중요하죠. 근데 HAB가 5월 달에 이미 5월 달에 이 CRL을 받았을 때 5월 17일 날 그때 나왔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5월 17일 날 이미 CRL 받았을 때 이 BIMO에 대해서 나이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이 등급을 5월 달부터 이 나이 등급이 뭡니까? 조치 불필요 등급이에요. 그죠? 조치 불필요 등급. 어차피 조치가 불필요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차피 조치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나이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실사를 했을 때 이 BIMO는 HAB가 따로 조치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제출한 거예요. 근데 통과됐다고요. 왜? FDA에서 얘기했잖아요. 조치할 필요 없다. 조치 불필요 등급 줬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BIMO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통과가 될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중요도가 지금 높은 건 뭐예요? CMC라는 거예요. CMC 최대 관문. 왜? 어차피 현장 실사는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현장 실사는 이미 통과가 됐었던 거였어요. 5월 달에. 더 이상 조치할 내용이 없다. 액션 불필요. 나이 등급. 그죠?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CMC는 달라요. CMC는 조치 필요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서제약이 두 번의 리스폰스 과정을 거쳤는데 1차 리스폰스, 2차 리스폰스에서 전부 다 거절이 나왔어요. 그죠? 전부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CM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23년 때 지적을 받고 나서 23년 12월 15일 이후로 1월달, 3월달까지 지속적으로, 그죠? 리스폰스를 다시 하고 수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CRL을 받은 겁니다. 5월 17일날. 퍼실리티 문제로 CMC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5월 17일 CRL 이후에 5월달에 슈지행 박사가 영입이 됐죠. 그죠? CMC에 대해서. 중국의 항서제약의 박사가 영입이 됐어요. 이 사람이에요. 욱시 바이오로직스의 최고 품질 책임자 출신이자 지금은 항서제약의 부사장이고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FDA에서 미국 FDA 합류해서 수석 CMC 검토자로 일했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수석 CMC 검토자면 미국 FDA의 이 CMC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죠? 최고 선임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항서제약의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금 총괄 담당이자 항서제약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CMC에서 문제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FDA의 CMC에 대해서 전세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죠? 글로벌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영입했기 때문에 문제 있을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FDA랑 미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미팅했을 때. 이 미팅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뉴스를 그때 찾아놨었는데, 그죠? 미팅 완료. 7월 3일날 나온 기사예요. 이거 7월 3일날. 미팅 때 재심사 신청서 제출 권고 받았죠. 근데 이때 강력히 권고한다. 빠르게 제출해라. FDA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항서제약에서 이 캄렐리 주맙에 대한 제조 공정 CMC 문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미 항서제약이 충실히 보완 자료를 제출한 만큼 FDA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완 서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5월 17일 날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은 CRL을 받았는데 이미 이전에 12월 15일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다고요. FDA로부터. 483을 수령했어요. 이거는 지적사항이에요. 너네 이거 조치하지 않으면은 승인 못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항서제약도 노력을 했죠. 1월 달에 리스폰스 그리고 2, 3월 달에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둘 다. 실패하니까 5월 17일 날 CR에 받았는데 결국에는 한 5개월 동안 4개월, 5개월 동안 조치를 못했었던 거를 딱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5월 17일 이후에 7월 초에 한 달 반 만에 완벽하게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완벽 그 자체.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 보완 서류 제출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성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CMC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 관문 CMC로 되어 있죠.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99.9% CMC 완료될 수 있는 가능성 높다. 그래서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 CMC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죠? 그래서 CMC가 완료가 되면은 이 박스권 자리 이후에 CMC가 진행된다는 어떤 일정이 통보가 되면은 12월 달 안에 12월 초 중순 안에 CMC가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HLB로 볼게요. HLB. 지금은 75,000원에 제가 선을 그어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 98,100원. 자, 신고가 자리죠. 그리고 신고가가 아니라 전고점. 신고가는 129,000원. 자, 이 자리예요. 자, 이 자리를 왜 잘 봐야 되냐면 지금이 이제 CMC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박스권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BIMO 통과되기 전에 클래스 2로 진행된다는 소식 때문에 하방 박스권, 그죠? 하방 추세를 탔죠. 하방 채널을. 하락 채널을 탔었는데 이 상방 박스권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CMC 일정이 통보되면은 75,000원과 98,1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고 98,100원 위에는 이제 CMC가 통과가 되면 여기는 CMC 통과, 여기는 CMC 일정 통보. 이해가 되셨죠? 통과되면 여기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는 자리에서 129,000원짜리 위에서 움직이겠죠.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승인 이후에 모멘텀까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만약에 CMC가 12월 달 안에 진행이 안 돼요. 1월 달까지 만약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가는 또 밀릴 거예요. 한 번쯤. 기간이 또 지연되고 실망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BIMO가 예정대로 끝났기 때문에 BIMO 끝나면 CMC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존재해요. 주식시장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면은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안에 CMC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주가가 박스권이 나오다가 한 번 또 밀릴 수 있겠죠. 밀렸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CMC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주가를 또 만들고 CMC 통과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패턴을 똑같이 보여줄 거다. 시나리오 1번과 시나리오 2번의 차이는 박스권을 여기서 만들다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냐 또는 박스권을 밑에까지 한 번 더 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냐 이 두 가지의 차이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됐죠? 본질적인 어떤 목표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CMC를 올해 빨리 진행하냐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냐, 내년 1월에 지나가냐, 이 두 개의 차이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요 정도의 어떤 갭 차이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석을 했을 때 이해가 되셨죠? 이게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딱딱도사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우선은 본질적인 문제가 없고 CMC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떨어지는 자리에서 겁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지금 모아갈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됐죠?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겁낼 필요 없다. 멘탈 깨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승인이 취소됐다, 문제가 발생됐다, 크리티컬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면 겁낼 필요 없어요. 일부 지금 유튜버 중에 안티들이나 뭐 안티들이 이제 종토방 같은 데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죠? 얘네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HLB가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재료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딱딱도사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제가 위험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이거를 뭐 숨기고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크리티컬한 문제가 만약에 생길 가능성도 없지만 만약에 터지면 빠르게 또 알려드릴 거니까 딱딱도사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기존에 이 텔레그램 가족방 시즌2를 이제 입장을 도와드리려고 주말 사이에 공지를 많이 했어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입장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면서 문자 수신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 수신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텔레그램 방에는 다시 신청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어요.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가족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이 안 되신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이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은 제 입장 방법을 다 적어놨습니다. 딱딱도사 가족방 시즌2 입장 방법. 여기서 제가 HLB에 대한 대응들, 또 추천주에 대한 대응들, 또 스페셜 추천주,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분석을 또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시즌2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 이후에 조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 번호 010-4671-8281 딱딱도사 김대표 번호로 딱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 승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만 신청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까지 저한테 보내셔야지만 이 문자 확인 이후에 입장을 한 분 한 분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입장 요청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다 보내신 거예요. 딱딱이라고. 딱딱이라고만 보내시면은 한 분 한 분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죠? 입장하시면은 이런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도주, 추천주 계속 나가고 있고 HLB에 대한 분석, VIP 종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